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벽시계가 9시를 조금 넘긴 저녁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휴대폰이 한쪽으로 비켜놓여 있고 그 옆으로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기가 싱크대 가장자리에 얇게 남아 있습니다. 행주는 반쯤 접힌 채 개수대 끝에 걸쳐져 있고 손은 휴대폰 화면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번호 한 자리만 눌러놓고 그대로 멈춘 손가락이 화면이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동안에도 쉽게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목소리 한번 들으면 좋겠다 싶었을 뿐인데 막상 통화 버튼 앞에서는 시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쯤이면 퇴근하고 막 씻고 나왔을 시간일까? 아이를 재우고 잠깐 한숨 돌릴 시간일까? 아니면 내일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을 시간일까?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별일이 아니어서 더 망설여지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부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합니다. 냉장고가 한번 진동하듯 소리를 내고 초침은 그 위에 작은 박자를 얹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은 자리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동안 식탁 끝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게 되는 시간이 있지요. 무엇을 하려던 것인지 잠깐 잊어버린 사람처럼 안경을 한번 벗었다가 다시 씁니다. 화면 속의 글자가 조금 더 또렷해질 줄 알았는데 또렷해지는 것은 오히려 망설임 쪽입니다. 행주를 들어 식탁에 물기 한 자국을 닦고 그 자리에 다시 손바닥을 가만히 얹어봅니다. 식탁 구석으로 밀어둔 약 봉투가 손등 옆을 스칩니다. 식탁의 결이 손바닥 아래에서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결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화면을 다시 켭니다. 이름 하나가 익숙한 자리에 있습니다. 손끝이 그 이름 위에 올라갔다가 통화 대신 메시지 창으로 옮겨갑니다. 두어 글자를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또 지웁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데 그 짧은 한 줄이 오늘따라 길게 느껴집니다. 괜히 답을 해야 하는 일을 하나 더 얻는 것 같아서 결국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식탁 끝에 가만히 눕혀둡니다. 용건이 없어서 못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용건이 없기 때문에 더 못 거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해야 한다거나 무엇을 보내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손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은 저녁에는 그 작은 바람 하나가 오히려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은 마음보다 그 사람의 쉬는 시간을 괜히 건드릴까 싶은 마음이 한 발 먼저 손을 붙잡는 날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언제나 쉽게 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하루를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자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어깨가 오늘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사람의 저녁이 지금 어느 모서리에 와 있을지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입 안에서 한 박자 늦게 가라앉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가까운 사람 앞에서 더 자주 멈추게 되는 자신을 문득 알아보는 자리도 있습니다. 거실에는 불을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부엌의 등불 자리가 조금 전 손이 머물던 자국을 가만히 비추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은 그대로입니다. 그 옆에 안경이 비스듬히 놓여있고 약 봉투 한 귀퉁이가 등불의 가장자리에 살짝 닿아 있습니다. 화면도 마음도 잠깐 켜졌다가 다시 가만히 가라앉은 그런 밤입니다. 이런 머뭇거림은 꼭 전화기 앞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비슷한 모양으로 조용히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달 진료 예약 카드를 손에 들고 달력 앞에 한참을 서 있는 오전이 있습니다. 그날 자식의 일정이 어떤지 짐작해보다가 카드 한 귀퉁이를 접었다가 다시 펴니다. 같이 가달라는 말 한마디가 입 안에서 맴돌다가 결국 카드를 달력 옆에 그냥 끼워둡니다. 혼자서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그저 옆에 누가 있으면 좀 덜 헛헛할 것 같아서 떠올렸을 뿐인데 그 말을 꺼내는 일이 어느새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달력 위에 빈칸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같이 가자는 말, 데리러 와 달라는 말, 마중을 부탁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 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입 안에서 한 박자 더 머무르게 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보려 해도 그 자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반찬통을 꺼내놓고 한참을 앉아있게 됩니다. 김치를 덜고 나물을 한 켜 깔고 뚜껑을 닫다가 손이 멈춥니다. 들고 가려면 약속을 잡아야 하고 약속을 잡으려면 시간을 묻게 됩니다. 시간을 묻는 일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져서 결국 반찬통은 다시 냉장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얼굴이 보고 싶은 것이지요. 김치 한 통은 핑계였을 뿐인데 그 핑계가 입 앞에서 자꾸 접힙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는 해질 무렵이 있습니다. 문자창에 한두 줄을 썼다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그대로 지웁니다. 별일 아니라는 말로 시작하면 정말 별일 아닌 것이 되어 버릴 것 같고 별일처럼 쓰면 괜히 걱정을 얻는 것 같아서 입에 맞는 길이의 한 문장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용도실 문턱에 서서 쌀포대를 내려다보는 저녁도 있습니다. 한 포대만 옮겨주면 좋겠다는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문 안쪽으로 밀어 넣었을 쌀포대가 오늘은 문턱 앞에서 한번 더 숨을 고르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울 일이 아닌데 무거워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을 사람의 시간을 떠올리는 마음 쪽입니다. 당신도 요즘은 전화를 걸기 전에 시간을 먼저 세어보게 되시는지요? 지금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너무 이르지도 않은지, 그쪽의 하루가 어느 자리쯤에 와 있을지를 가만히 가늠해 보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보내려던 것을 다시 냉장고 안쪽에 눕혀둔 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짧고 더 조심스러운 문장을 고르게 되는 그런 자신을 문득 알아채는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과 지금이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묻지 않고도 손이 먼저 가던 때가 있었지요. 옷자락을 잡아당기듯이 부르고 등을 두드리듯이 안부를 물었지요. 그때는 그 사람의 시간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가도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손이 어느 사이엔가 화면 위에서 한 박자 더 머무릅니다. 입을 떼기 전에 한 호흡 더 고르게 됩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이제는 따로 흐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의식하게 되어서일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진 뒤에도 식탁 위에는 작은 불빛의 자리만 남습니다. 물기 닦인 싱크대, 반쯤 접힌 행주, 9시를 넘긴 벽시계, 전화 한 통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저녁은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이쯤에서 그 머뭇거림에 가만히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집니다. 다만 너무 큰 이름은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정작 식탁 위의 그 작은 멈춤은 자기 자리에서 비켜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평생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마음을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곁에 두고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결은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조심도 사랑의 모자람이 아니라 다른 결의 사랑으로 읽게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도 정말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목소리가 작아지는 자리가 있지요. 함부로 끌어당기면 그 사람의 하루가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작아져서 작은 목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사람을 더 자세히 보게 되어서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멀리서 부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가까이 다가가서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의 어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오늘 하루의 피로가 어디쯤에 고여 있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자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탁 끝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놓는 손은 단순히 흔들리는 마음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손은 상대의 저녁을, 그 사람의 피로를, 그 사람의 내일을 미리 살피고 있는 손입니다. 닿기 전에 먼저 머무는 손이고 부르기 전에 먼저 듣는 손입니다. 그 마음이 유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오래 사랑해와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뭇거림을 모두 소극성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곁에 두고 싶은 결이 있습니다. 말보다 망설임이 먼저 남는 것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표현이 줄어든 자리에서 사랑이 줄었다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짧아진 문장, 길어진 침묵, 미루어둔 안부를 보면서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랑은 자라면서 표현의 크기가 아니라 표현의 자세를 바꿉니다. 큰 소리가 작은 소리로 바뀌고, 큰 동작이 작은 동작으로 바뀌고, 마침내 어떤 동작은 망설임이라는 모양으로만 남기도 합니다.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 안쪽에 넣을 때 그 손도 그렇습니다. 쌀포대 앞에서 한 호흡 늦게 입을 다무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은 게으른 손이 아니라 신중한 손입니다. 자기 마음을 누르는 손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를 비워두려는 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머뭇거림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은 마음이 약해져서라기보다 사람을 오래 봐와서 그 사람의 시간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 약함으로만 불러온 그 동작이 사실은 조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몽테뉴는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랑 안에도 망설임이 있고, 같은 망설임 안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자기 글 속에서 여러 번 보여주었지요. 오늘 저녁 식탁 끝에 놓인 그 휴대폰 하나에도 어쩌면 한 가지 마음만 들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과 건드리지 않으려는 마음, 부르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의 저녁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한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마음을 자꾸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부르려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이 작아 보일 때면 다른 한쪽이 같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녁의 미안함은 사랑의 모자람이 아니라 사랑에 더 깊어진 얼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마음을 자책의 자리에 두어왔다면 오늘 저녁만이라도 그 자리를 조금 옮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전화를 걸기 전에 그쪽의 시간을 먼저 세어보게 되시는지요? 그 셈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식어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더 빨리 입에서 나오게 된 자리가 있으셨는지요?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짧고 더 조심스러운 문장을 고르게 되는 자신을 문득 알아채신 적이 있으신지요? 긴 말을 줄여 짧게 보내고 나서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밤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반찬통 하나나 예약카드 한 장을 문 앞까지 들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고 온 날이 있으셨는지요? 그날의 손끝에는 차가움보다 오래된 따뜻함이 먼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머뭇거림을 오래 자신의 약함으로만 불러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다른 이름을 붙여본 적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림의 자리 안에 그 사람의 시간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런 물음들 앞에서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대답은 오래 머문 뒤에야 자기 얼굴을 드러내니까요. 선명한 답을 찾으려는 질문은 아닙니다. 떠오르는 것이 사물 하나뿐이어도 충분합니다. 식탁 끝에 휴대폰 한 대, 달력 옆에 예약카드 한 장, 냉장고 안쪽에 반찬통 한 개, 그 사물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마음에 먼저 떠올랐다면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머뭇거림 자체가 이미 마음의 한 모양일 수 있으니까요. 그 사물 옆에 잠시 함께 앉아 있는 일이 오늘 저녁에 한 가지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오래 자신의 모자람이라고만 불러온 그 멈춤 안에도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품위가 함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또 한 번 얹어두면서 그 작은 멈춤을 자꾸 고쳐야 할 무엇으로 여겨 오신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입에 익숙해질수록 정작 그 마음 안에 들어있던 다른 결들은 점점 더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그 흐릿해진 결을 오늘 저녁 한 번쯤 다른 빛 아래 두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당신이 식탁 끝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의 모자람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면서 더 조심해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함이 먼저 찾아오는 그 마음은 작아진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으려는 오래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먼저 몸을 낮추는 그 동작. 안쪽에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결이 조용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결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새겨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지켜온 흔적입니다. 쉽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도 사실은 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무게를 더하지 않으려고 한 호흡 늦추는 것, 부르기 전에 그 사람의 시간을 먼저 헤아리는 것, 도움을 청해야 할 때조차 그 청을 가능한 한가벼운 모양으로 다듬어 보려는 것, 이 모든 동작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천천히 익혀온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오래 살아오는 동안 그 사람의 표정과 한숨과 어깨의 움직임을 세심히 읽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품위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동작을 너무 오래 가벼이 다루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그 동작을 가장 엄하게 바라보아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의 미안함을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결국 보내야만 마음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걸지 못한 전화를 끝내 걸어야만 그 저녁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 가장 자기 모양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억지로 옮기지 않고 그저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녁 당신이 자기 마음을 정성껏 대한 셈이 됩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결을 한 번쯤 천천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해 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들어 있습니다. 전화는 결국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는 끝내 보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반찬통은 냉장고 안쪽에 그대로 남아있고, 예약카드는 달력 옆에서 며칠 더 머물 것입니다. 쌀 포대는 다용도실 문턱 안쪽으로 조용히 들어왔고, 버스 정류장에서 썼다 지운 문장은 어느 누구의 화면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손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문장이 한번 쓰였다가 지워졌고, 마음은 그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전화는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문 앞까지 다녀온 저녁이었습니다. 말이 짧아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줄어든 자리에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조심스러워진 자국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미안함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래 이어져 온 마음의 결이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결의 폭이 좁아졌고 걸음이 천천해졌을 뿐입니다. 오래 누군가를 가까이 두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부탁 하나에도 먼저 상대의 시간을 헤아리는 습관이 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작은 안부 하나도 서둘러 꺼내지 못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저녁이 어느 모서리쯤에서 가장 무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짐작이 잘하면 잘할수록 입에서 나오려던 말은 한 호흡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의 그 머뭇거림에도 분명한 모양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오래 지켜온 자세의 한 자락입니다. 부탁의 무게를 함부로 얹지 않으려는 마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성스러운 문장을 고르려는 마음, 자기보다 상대의 시간을 먼저 짚어보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모여 식탁 끝에 작은 멈춤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멈춤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오랜 결이 가장 조용한 모양으로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머뭇거림 안에는 스스로 지켜온 관계의 품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멈춤을 자책의 자리에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내지 못한 반찬통도, 걸지 못한 전화도, 끝내지 못한 문장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삶이 모두 정리되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저녁은 정리되지 않은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 그 마음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한 사람의 정성이고, 말을 아끼는 것도 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표현의 방식을 너무 늦게야 알아보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벽시계는 어느새 한참을 더 갔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고 행주는 그대로 걸쳐져 있고 안경은 비스듬히 놓인 그대로입니다. 부엌에 불을 끄기 전에 그 휴대폰 위에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얹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위에 잠시 머무는 손끝만으로도 오늘 하루치의 마음은 충분히 그 사람에게 다녀온 셈일 테니까요. 어떤 안부는 닿지 않은 채로도 마음의 방향만은 분명히 남기곤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머뭇거림이 내일 어느 한자리에서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을 다시 흉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누군가를 오래 사랑해왔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장면 앞에서 가만히 멈추게 되시는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